예, 마지막 사례로 저희 희년은행과 교회 간에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발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세 개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희년은행과 교회들 간 그 협력한 모델들 세 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각 교회별로 어떤 과정으로 협력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목차는 우선 이제 희년은행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희년은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현황도 예, 알려드리고 그리고 세 개의 교회 사례는 첫 번째는 서울 내수동교회와 협력한 사례,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서울 노분트 광성교회랑 협력한 사례, 세 번째는 수원에 있는 수원성교회와 협력한 사례, 이 세 교회와의 협력 사례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교회들과 아까 이제 그 지금 수원성교회 청년부에서도 희년은행과 같이 협력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른 교회들과 어떻게 희년기금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년은행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희년은행은 이제 뜻있는 조합원 회원분들이 무이자 저축을 같이 해서 그 저축금을 우리가 공적인 선순환에 쓰자. 그래서 어, 이렇게 조합원분들이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기본 조합원은 회비를 내는 조합원이시고 출자 조합원은 저축만 하시는 조합원이시고 단체 조합원, 교회나 단체별로 이렇게 조합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무이자 저축, 이자를 받지 않는 저축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때는 또 인출도 하시긴 하는데 계속 꾸준히 저축하셔서 지금 누적 출자금 계속 바뀌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출자금 현황은 6억이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여러 종류의 대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누적 대출금은 지금 8억 6천만 원 정도.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출자금이 모인 것보다 훨씬 적은 대출이 나갔어요. 아무래도 시스템을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초기 3년은 그렇게 좀 보냈다면 4년 차, 5년 차, 6년 차 되면서 대출 받는 분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출자금보다 더 많은 대출금이 나가 있고 그리고 상환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좀 공적 기금 자체가 순환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출 프로그램들은 크게 이제 5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금리 부채를 사용한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전환하는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전환 대출이 있고 고금리 예방 대출은 주거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이에요. 그리고 개인별로 수도권 청년들은 주거보증금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주거보증금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기본조합원 대출은 무이자 저축을 하시기는 하지만 기본조합원 같은 경우는 저축하신 만큼 포인트를 저희가 누적시켜 드려요.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출범할 때 스웨덴의 협동조합형 은행 야크라고 있어요. 그 야크 모델을 참고해서 이 시스템을 고안했는데 어, 저축한 금액 그리고 그 기간에 비례해서 무이자 대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누적시켜 드려요. 그래서 요긴하게 쓰시더라고요. 청년이 아닌 분도 대출 대상이 되는데 뭐 이사를 간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또 출산한다거나 그럴 때 본인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무이자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거지원대출 같은 경우는 교회나 단체별로 청년들의 공동주거를 만들려고 할 때 협동조합형이거나 아니면 교회 학사이거나 또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 이렇게 공동주거 프로젝트에 저희가 좀 목돈을 그렇게 대출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 프로그램인데 목적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 희년 기금을 조성한 상태에서 희년은행이 중간에서 역할만 한 대출 심사, 상담, 실행, 상환 관리 이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목적 대출 프로그램. 희년은행 출자금 범위
아니더라도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성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대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희년 대출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생활비가 없고 차비가 없고 당장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별도의 후원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조합원분들의 저축금이 아닌 별도 후원금이 있는데 그 별도 후원금으로 희년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다양한 케이스의 그 청년분들이 이 희년 대출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총 누적 대출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억 6천만 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이제 후원금과 그리고 조합비, 회비의 일부를 혹시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 대손 충당금으로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900만 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예. 희년은행 소개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내수동교회와의 협력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동교회와 협력을 시작한 해가 2018년. 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최종 마무리가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에 내수동교회 안에, 그러니까 일산은혜 교회처럼 교회 안에 희년 선교회 모임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 선교회가 주도해서 희년 그 내수동교회 청년부 안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든 도와보자. 그렇게 해서 희년은행과 처음 미팅을 가졌고요. 4월에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익명으로 혹시 부채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재무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하시라 해서 접수를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9명이 접수를 하셨어요. 고금리 부채를 쓰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재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희년은행과 교회 간의 협력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제 재무 상담이거든요. 재무 상담을 통해서 이 청년 또 이 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가장 적정한가, 그리고 어떻게 돕는 게 가장 지속 가능할까를 저희가 이제 2단계에 걸쳐서 상담을 진행을 해요. 기초 재무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는데 석윤준 선생님이 가계부채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신데 석윤준 선생님이랑 동역하면서 석윤준 선생님이 2차 전문가 채무조정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안에 보고서 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좀 찾아보는 그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 9명의 청년과 그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에 이제 아까 그 금융 PT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3개월 동안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 연말부터 그 다음 해까지 3개월 동안 재무 그 형편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즈음에 이제 내수동교회 희년선교회 중심으로 내수동교회도 희년 기금을 조성했어요. 1,000만 원을.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저희 희년은행 실무자와 또 희년선교회 분들과 또 청년부 교육자분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해 보자라고 이제 그 상담 보고서를 토대로 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상담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생활비 지원하기도 하고 2배 통장,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이제 자조 모임을 꾸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했는데 그 여행비 또 커뮤니티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이 희년 기금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목적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희년 교회 안에 조성된 이 희년 기금을 긴급하게 무이자 전환 대출이 필요한 분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또 주거보증금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3년 전 일인데 올해 그 모든 분들이 상환을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내수동교회 그 희년 기금이 모두 반환이 되었습니다.
내수동교회와 협력이 계속 이어지면 아주 좋았을 텐데 교회의 여러 사정도 있고 해서 협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 희년은행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상담 통해서 희년기금의 방향, 성격, 활용 방향, 성격, 내용들이 결정되고 희년은행이 대출의 실행, 관리, 또 동행 프로그램까지 맡게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년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높은뚝 광성교회와는 2018년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 협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이제 희년은행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청년부 교육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희년은행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같이 좀 계획을 세워보자. 교회 상황도 나눠주시고 희년은행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를 교회에 초대해 주셨죠. 청년부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재무상담 또 신청을 받았고 또 희년은행이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교회는 중요한 게 청년부 교육자 또 청년부 구성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희년은행과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계속 광고를 통해서 또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자분들이랑 희년은행 실무자 간에 계속 소통이 있어서 교육자분들이 이제 청년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희년은행 상담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아직 이제 높은뚝 광성교회는 자체 희년 기금 사역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연결된 청년이 희년은행 상담을 받고 또 희년은행 대출 프로그램에 해당돼서 대출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금리 부채가 쌓여있던 청년이었는데 상담 2번을 거치고 희년은행 대출 프로그램이 이제 대상이 되어서 지금 계속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계십니다. 무이자 전환 대출도 받으시고 또 상담 통해서 가이드도 받으실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희년 기금 운용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청년들하고 희년은행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을지 중간에서 또 교육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사례는 수원성교회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합니다. 수원성교회 다니시는 분들 2분이 희년은행 조합원이세요. 그래서 초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무이자 저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신뢰가 많이 쌓였던 교우분의 자녀가 이제 긴급하게 주거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분이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셨어요. 혹시 내가 희년은행에 저축한 저축금 가지고 이 주거보증금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문의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목적대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단위가 아니고 개인 단위로도 본인의 저축금을 이제 교회 교우분을 위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목적대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근데 2분의 신뢰관계, 대출을 실행한 도움 주신 분과 도움 받는 분의 신뢰관계를 저희는 기본 바탕으로 하고 혹시 모를 손실은 이제 내가 대출해 주시는 분이 지는 거를 조건으로 저희 희년은행의 시스템 대출 프로그램 기준하고 별개로 이 케이스는 이 2분의 합의와 2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분은 개인으로도 저축에 참여하고 또 그 저축금이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있는 분에게 목적 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호 관계금융을 지향하는 이제 사례로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청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비 마련을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이제
이주를 한다거나 또 독립을 한다거나 했을 때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또 어, 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주거보증금을 지원하고 또 지원받고 또 상환하는 이런 좀 흐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뭐 공동주거가 됐든 개인주거가 됐든 이런 대안주거 지원 모델을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상환을 완료하셨어요. 3년 전에 이렇게 두 분의 출자금이 이분한테 지원이 됐고 이분이 상환을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도 이루어질 수 있고 무이자 저축한 게 또 무이자 대출로 어, 꼭 필요한 그런 상황들에 지원될 수 있다. 중간에서 또 신한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예. 저희 대표적인 이제 좀 유형별로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이후에 또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고, 또 반가운 게 시온성교회 청년부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또 다른 교회들과도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도 그런 미팅의 기회들이 많이 있고 또 협력의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현기금을 교회나 또는 개인이 조성하고 신현은행은 중간에서 재무상담과 또 대안대출, 또 관리 역할을 하고, 또 도움받는 교우분이나 또 청년 또 이웃들은 신현은행과 또 교회 관계망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 어, 최대한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고 저희가 일구어 놓은 전문성 또 그런 시스템 들이 잘 활용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